자, 그럼 올리시는 동안 저희가요, 사전 접수 종목 좀 볼 텐데요. TCC 스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모한데도 또 상승세를 잘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잘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약간 윗골이 달았네요. 2388님의 종목이 되겠고요. 6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익으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12%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저때 사셔가지고 조금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정말로 최근에 매수를 하신 종목인 거고요. 네. 회사 전망도 좋은 것 같고 비교적 안전해 보여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요.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할 생각인데 목표가는 8만 원을 잡고 계십니다. 네. 8만 원이면 또 신고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중도 조금 더 늘려서 넉넉하게 25% 가져가면서 수익을 늘려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질문을 같이 주셨습니다. 네, 반드시 TCC 스틸로 수익을 내가 내고야 말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열어두신 것 같은데요. 좀 네. 자세하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키워드 주신다면요? 인기 강판 기업입니다. 인기 강판 기업 좋고요. 이번에 김영일 전문가는요? 친환경 철강 소재 선도 기업입니다. 네. 네. 두 분의 키워드 다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우선 박철순 이사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TCC 스틸은 최근에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그래도 조금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전략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회사는 강판 전문 기업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음료 관련된 포장재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라든지 이런 케이스 관련된 강판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서 2차전지라든지 이런 전자 쪽으로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에 식음료나 페인트 그다음에 통조림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주석도금 강판인데 이 시장은 사실 독과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까지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관 기업, 가전업체, 2차전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이런 강판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래 성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그래서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가 해외에서 수출로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최근 이슈인데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이제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편입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규 편입의 확률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 전부터 액티브 자금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정기 변경 이후에 이제 패시브 자금, 즉 지수라든지 이런 코스피 200 같은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에서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액티브성 자금들은 미리 한 3개월 전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기 변경 전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2010년도 이후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정기 변경 전에.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2월 달에 정기 변경을 하기 전에는 또 액티브성 자금들은 단기 일정으로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변경일 전후로 해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는 입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정기 변경이 끝나고 나면은 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다시 또 흐름들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을 또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2차전지 성장에 따른 수혜주라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소재를 납품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2009년, 10년도 이때쯤에 그 당시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LG 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쪽으로 초도 물량을 납품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을 시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용 니켈 두금 강판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실 한 5개 정도 회사가 보통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안에 TCC 스틸이 속해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 그만큼 상당한 강점과 그다음에 신뢰성, 그다음에 수주를 계속 따낼 수 있는 지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쪽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판매량이 늘면 이 회사의 어떤 수주 증가와 함께 실적도 늘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이 필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TCC 스틸이 여러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주가 흐름도 아주 매력적으로 잘 상승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또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 조금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김형일 전문가님의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친환경 소재, 철강 쪽을 좀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역시나 이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글로벌 이 국가적으로 다 봤을 때에도 굉장히 조금 이 희소성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집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내서 관련된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해왔고 이제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가 개화하는 시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또 어느 정도 선도를 해놨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욱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나 이제 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이나 혹은 이제 뭐 소재 업체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캐파를 이제 올해 약 한 3분기, 4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 업체들은 또 굉장히 생산량을 많이 이제 늘려나가게 되면서 당연히 이 부분이 또 TCC 스틸에게는 굉장히 또 수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TCC 스틸도 이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또 이 3분기에 이 신규 라인을 준공을 할 계획에 있고 캐파를 지금 현재 약 7만 톤 정도에서 20만 톤 정도로 이제 늘려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것 같아요.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희소성을 갖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TCC 스틸과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워낙에 잘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궁금한 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테슬라 실적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뭐 리비안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해서 그 움직임에 좀 연동돼서 가는 흐름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TCC 스틸과 비교해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흐름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뭐 테슬라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많고 테슬라가 뭐 실적 발표 잘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TCC 스틸은 이런 2차 전지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휘둘리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일단은 워낙 이 독과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연도에 이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업황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2차전지 쪽 지연됐던 부분들도 있고 투자도 조금 약간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성장 어떤 폭이 기울기가 좀 낮아진 거지 판매량은 계속 좀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회사가 계속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나오면 실적은 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빠질 때는 뭐 함께 밀릴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일부 영향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뭐 크게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도전하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테슬라 실적 좀 안 좋게 되면 뭐 현금화는 당연히 고려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금화 시키더라도 다시 또 재매수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 8만 원 보고 계시고
계시고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세요.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일단은 지금 TCC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고점에서 일단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 지금 사실 고점 딱 찍고 그 다음 날부터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거래일 전부터 이제 전고점, 직전 고점까지 한번 찍어주고 윗꼬리 길게 달고 기관 외국인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3거래일 정도 조금 방향은 좀 하락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왔고 전고점 다시 한번 뭐 갈 수도 있는 정도의 힘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손절가를 깊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익 매물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또 사면 되니까요. 일단 목표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000원 정도 올해 고점 이번 달 고점 부근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63,000원으로 길게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향 이탈하면요 미련 없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한번 뭐 전저점 내려오거나 그러면 반등 보시면서 재매수할 만한 회사니까요. 미련 없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추가 손실을 좀 방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 궁금한 건 좀 전에 이제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몸집을 기업이 키운다라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몸집을 키우는 걸 다 이제 선반영했는지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먹힐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설을 그렇죠. 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먹힐 만한 소재, 이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이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이 성장성에 있어서 분명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심지어 매매도 한 차례 접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요 고점 구간을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구간을 정리를 했어요. 왜 정리를 했냐라고 하면 앞으로 이게 이 TCC 스틸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과 재료도 굉장히 저는 훌륭하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 성장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의 생산 라인은 약 3배 정도로 늘렸으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시장이 워낙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또 불안감들, 워낙에 불안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반등 나오는 것 같았는데 또 오늘은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결국엔 지금 시장의 투심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종목이 좋아도. 네, 종목이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약간의 치고 빠지는 전략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구간에 정리를 했냐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가 줬기 때문에 좋게 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신고가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 전고점 구간을 또 강하게 뚫어줄 필요성이 있겠죠.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이제 신고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신고가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러한 그림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고점 뚫지 못하고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최근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저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시청자님의 단가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살짝 높으신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65,6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5,000원 정도를 이탈을 하면 그러니까 딱 매수가 정도를 이탈을 하면 저는 차라리 좀 더 낮게 사시는 걸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저점 이탈을 하면 결국에는 저점까지 다시 갔다가 좋은 종목이잖아요.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낮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기회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65,000원 구간 이탈했을 때에는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에서 조금 더 이 TCC 스틸의 이 희소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전고점을 좀 봐야겠죠. 전고점 구간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전고점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줘서 저는 일단은 전고점 구간을 목표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 구간 약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이 약 73,000원 정도 구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73,000원 정도 구간을 일자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이 구간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더
높게 단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65,000원은 조금 빠른 것 같고 한 6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간 이탈을 하면은 일단 정리했다가 재매수 쪽으로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니까 좋은 종목이지만 약간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하세요.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박철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기 강판 기업이고 또 중장기로 봐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73,000원 그리고 손절가 63,000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역시 이 회사 경쟁력 있다. 또 낮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또 있으니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목표가 73,000원, 손절가는 64,000원입니다.